오징어 게임 시즌3가 공개됐습니다. 시즌2와 3가 동시에 촬영되었고 스케줄 문제로 시즌을 구별했을 뿐 사실상 하나의 이야기로 진행됐으니 큰 갈래로 보면 총 2번의 게임으로 마무리됐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드라마에 나오는 설정들, 상징, 후속작에 대한 떡밥까지 살펴볼게요. 먼저 황준호가 계속해서 찾는 곳, 이 공간은 가상의 도시 무진에서 출발합니다. 시즌1에서도 무진항이라는 항구가 존재했으며 최이사의 말을 통해서도 무진 토백이 내 동생도 모른다 그러더라. 아는 동생의 차량과 구치소의 이름에서도 무진을 찾을 수 있으니 이는 의도적으로 설정된 배경임을 알 수 있는데요. 무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김송옥의 소설 무진기행에 나오는 도시로 서울이 현실을 대표한다면 무진은 불안정과 불확실한 비현실을 대표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설정은 안개인데요. 이름마저도 안개무의 나루진, 안개가 자주 끼는 나루터라는 뜻이니 혼탁한 시야를 통해 혼란스러운 감정을 보여주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에 따라 드라마에서도 안개가 아주 자욱하게 끼는 모습을 보여주며 무진이 가진 설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오징어 게임의 비현실적인 무대를 마련합니다. 연출을 맡은 황동혁 감독은 앞서 영화 도가니에서 무진을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도가니는 딱지남, 공유가 주연을 맡아 청각장애인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다룬 영화죠. 실제로 광주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배경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가상의 지명을 사용했었습니다. 여기에 황동혁 감독은 오징어 게임을 통해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무한 경쟁과 인간성의 본질을 다루고 싶었다는 인터뷰를 남겼는데 안개로 상징되는 무진을 통해 인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유도합니다. 따라서 무진이라는 가상의 지명은 작품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그 의미를 담아낸 주제의식까지 탐구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경찰이었던 황인호, 그 역시도 일말의 정의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으나 오징어 게임을 하며 인간성을 시험받았고 나아가 오일남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 쓰레기들을 죽여 모든 참가자를 죽이고 게임을 끝냈다는 걸 보여주면서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선택합니다. 자신이 받았던 제안을 성기훈에게도 하는데 너와 아이를 죽이려는 그 쓰레기들을 죽여. 이는 그를 볼 때마다 드는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똑같은 우승자였음에도 인간성과 정의감이 무너진 자신과 달리 저항 정신을 내세운 성기훈에게 흥미를 느끼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진 않는다는 걸. 그리고 그는 그 신념도 무너질 수 있는 건지 시험하기 위해서였죠. 불평등한 현실에서 아내를 잃었다는 경험으로 언제나 공정성과 질서를 우선하는 그였지만 이 게임 안에선 모두가 평등해. 성기훈에게만 특별했던 것은 이렇듯 자신과 닮은 점에서 오는 열등감이었기에 그의 선택을 계속 지켜봤던 것입니다. 드라마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한마디, 사람은 성기훈은 말을 다하지 않고 스스로 몸을 던집니다. 바로 직전의 상황, 아기와 단둘이 남은 상태에서 아기를 떨어뜨린다면 본인이 우승할 수도 있었는데 이를 지켜보는 프론트맨 황인호와 VIP들에게 반전의 선택을 보여준 것이죠. 성기훈이 이 게임에 다시 참여한 이유는 난 그 게임을 멈추려는 거야.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게임을 진행하는 추악한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 신념 때문에 주변 모든 사람들이 죽어버리면서 가치관이 부정당하는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직도 사람을 믿나? 이 말은 오일남이 자신에게 했던 말, 아직도 사람을 믿나?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인간성을 포기하고 황인호와 똑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지만 되려 그 인간성을 지켜주는 건 다름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이라는 걸. 아저씨, 그런 사람 아니잖아. 자신의 생각을 다시금 잡아주는 존재들을 통해 성기훈은 원래의 생각으로 돌아옵니다. 난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 우린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 사람은 이라는 말 다음에 아무런 말 없이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문장을 완성시켰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여담입니다만 이 상황에서 둘 중 하나가 죽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성기훈이 죽어야 합니다. 이야기에서는 보통 아이가 죽는, 정확히는 성인이 아이를 죽이는 장면을 잘 그리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모방범죄를 위시한 사회적 영향을 우려 제도적으로도 또 도덕적으로도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금기니까요. 또한 이야기적으로 아이는 희망을 상징하는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존재로서 인간성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아기를 살려두고 스스로 떨어지는 걸 선택한 것은 앞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과오를 청산하고 새로운 희망을 통해 순수한 인간성이 보존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였죠. 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꼭 모든 내용이 좋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시즌1의 인기에 편승해 무리하게 진행된 이야기였고 그 과정마저도 무의미한 내용이 많았으니까요. 게임을 끝내려던 성기훈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죽어버렸고 오히려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확산될지 모릅니다. 또한 형을 찾으려던 황준호는 지난 시즌부터 계속 바다에서 헤매다가 이야기 끝에서야 잠깐 얼굴을 한번 본 게 전부입니다.
주연 인물들이 열심히 움직이지만 이뤄낸 결과가 없습니다. 영웅놀이는 재밌어 너. 이렇게 허무한 전개는 비단 주연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요. 성기훈과 접점이 없는 강노을은 참가자의 정보를 불태우며 유의미한 행동을 보여주는 듯 했지만 비상 상황에 맞춰 게임장 폭발하는 프로토콜이 발동되면서 결과적으로 무의미한 행동이 됐습니다. 특히나 강노을과 박경석의 이야기는 메인 사건과도 이어지지 않을 뿐더러 큰 시너지를 만들지 못했으니 이 부분 대신 황준호가 일찍 섬에 상륙해 성기훈의 죽음을 목격하는 장면을 그렸다면, 그로 인해 형의 변화를 직접 체감하는 과정을 그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담아봅니다. 드라마의 마지막, LA에 거주하는 딸 성가영에게 유산을 전해주는 황인호. 성균 씨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 딱지를 치는 노숙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딱지녀로 모습을 보인 케이트 블란쳇. 배경이 된 LA는 할리우드가 있는 곳.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간판 시리즈로 발돋움한 만큼 한국을 넘어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스핀오프 시리즈를 예고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앞서 각 국가별 작품들의 IP를 통해 스핀오프 작품을 여러 제작하며 지역 특색에 맞춰 시청자들을 확보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오징어 게임의 흥행 요소를 미국 스타일로 꾸려보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건 게임 참가자를 모집하는 방법. 딱지치기는 미국의 전통놀이가 아닙니다. 오징어 게임, 영어로 스퀴드 게임으로 번역되는 이 놀이 자체도 국내 전통놀이에서 가져왔기에 VIP를 위한 이 게임이 한국에서 시작해 세계로 퍼진 현상임을 의미하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핀오프로 진행될 드라마의 감독은 데이비드 핀처가 내정되었다는 루머가 있는데, 확실한 건 한국에서 진행된 게임이 노출되면서 게임장이 폭파되는 엔딩을 맞은 만큼, 그리고 성기훈이라는 주인공이 사라진 만큼 당분간 한국에서 게임이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과연 오징어 게임 시리즈는 어디로 향해 갈까요? 그리고 성기훈을 대신해 이 지독한 게임의 실체를 밝히고 무너뜨릴 존재는 누가 될까요? 세계적으로 무대를 옮긴 만큼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앞으로의 발걸음을 지켜보도록 하면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